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학습하실 내용은 바로 과세 매출 거래에 관련된 프로세스입니다. 뭐 말이 거창하게 과세 매출 거래 프로세스라고 적어 놓았지만 실제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과세 매출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과세 기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할 거고요. 부가세 신고서와 세금계산 사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번 시간은 어떤 실무적인 내용보다는 부가세 기본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강의 진행을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실 내용은 바로 과세 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과세, 세금이 부과되는 기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과세기간이라고 하는 건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단위 기간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회계기간이 6개월 또는 1년 이렇게 임의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면 과세기간은 아니죠.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은 그게 두 가지로 1기와 뭐로 나뉘어진다. 2기로 1년이 12달인데 이 1기, 2기 나눈다라고 하는 건 12대 1년을 반반 나누는 거니까 6개월씩이 다시 하면 1기라고 하는 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가 6월 30일까지가 되시고 2기라고 하는 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년 12달을 6개월씩 나누어서 1기와 2기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요. 예외적으로 본다라면 신규 사업자는 1월 1일이나 7월 1일이 아니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한 폐업자는 사업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이과세자는 1년을 1기, 2기 안 나누고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월달 기준에서 9월 1일 기준에서 한번 볼까요? 9월 1일 날 만약에 사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신규 사업자는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가 하나의 과세기간이 될 것 같고요. 9월 1일 날 폐업을 했다면 사업 개시일인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기, 2기로 나누어지지만 예외적으로 신규 사업자와 폐업자는 다르다라고 구분을 해주시고 간이과세자는 향후에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할 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보신 이 과세기간이 1기와 2기로 나뉘어진다면 1년을 반반 나누는데 6개월씩을 이걸 우리는 또다시 예정과 뭐로 나눠요? 확정으로 나누죠. 6개월을 반반 나누면 3개월씩 나눠지니까 1기 예정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입니다. 1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요. 2기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 2기 확정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시는데 이 각각의 과세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끝나는 날짜부터 시작해서 25일까지, 즉 1기 예정은 3월 30일 끝나니까 4월 25일, 1기 확정은 7월 25일, 2기 예정은 10월 25일, 2기 확정은 1월 25일이 신고기간, 신고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기간과 부가세 신고 날짜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신규 사업자나 폐업에 대한 내용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꼭 체크하고 가실 건요. 9월 1일에 신규 사업자라고 한다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정이죠. 10월 25일 날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7월 10일 날 폐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7월 1일 날부터 시작해서 7월 10일까지 부가세 납부를 합니다. 즉 7월 10일이다 하더라도 부가세는 언제 신고 납부하느냐? 폐업했을 땐 폐업일에 2월 25일이기 때문에 7월 10일 날 폐업을 했다면 8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전에 그 부가세 개정되기 전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이었어요. 이게 세법이 개정되면서 폐업했을 땐 폐업한 날짜에 2월, 다음 달 25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가세에 대한 과세기간 조금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건 참고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과세자를 기준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1기와 2기가 1기, 2기가 보시다시피 6개월씩으로 됩니다. 이걸 또다시
예정과 뭐로 나눈다고요? 확정으로. 네, 일반적인 일반 과세자 1년에 4번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방금 설명드린 건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사업자 기준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법인 사업자 기준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매입할 때 자산을 재화를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 계정과 매출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 계정이 다르시죠. 이미 수업을 한 내용이긴 하지만 원재료를 매입한다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매입할 때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이란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이고 매입세액은 자산에 해당하죠. 그럼 상대적으로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한다면 제품 매출에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이 발생하는데 이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액으로서 부채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화를 매입하거나 매출할 때 공급 대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공급 가액과 세액이 있을 때 내가 100원짜리 재화를 판다면 부가세는 10원이니까 공급 대가라고 하는 건 이 공급 가액과 세액이 어떻게 합해진 금액을 공급 대가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할 때 확인하실 게 공급 가액으로 팔 거냐 공급 대가로 팔 거냐가 다르다. 공급 가액은 부가세가 따로 있다는 뜻이고 공급 대가는 합해진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실제로 우리가 2기 예정을 기준해서 즉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가세가 발생했다. 매출을 계속하다 보면 매출세액이 매입을 계속하다 보면 매입세액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신고에 관련된 분계가 있고 납부에 관련된 분계가 있다. 2기 예정이라면 신고 분계는 9월 30날 하게 되는데요. 부가세 예수금, 이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할 때 발생한 부가세고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매입할 때 발생한 부가세죠. 매출할 때 발생한 부가세 매출세액은 대변에 발생하고요. 부가세 예수금 매입할 때 발생한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에 발생합니다. 신고는 이 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계시키겠죠. 크로스. 대변에 있던 매출세액이 차변에 빠지고 차변에 있던 매입세액이 대변에 빠지는데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상계한다. 이건 뭐가 나오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계산되겠죠. 매출세액이 15만원인데 매입세액이 10만원이라면 차이나는 금액, 이 미지급금이 바로 우리는 납부세액이 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9월 30날 신고하면서 미지급금이 나왔다면 얘는 나중에 25일날 얘를 빼면서 납부를 실제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부가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은 학습하신 내용인데 간단하게 제가 정리만 해드렸고요. 자, 예제 문제 볼 건데 부가세 신고 납부 관련 6월 30일 날 부가가치세 신고일에 대해서 신고 분계를 한다. 자, 매출세액이 125만 987원, 매입세액이 98만원. 자, 우리가 짚고 갈 건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처리가 되고요. 매입세액은 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신고 분계를 한다고 한다면 매입할 때 발생한 부가세 대급금, 차변에 있는 부가세 대급금은 대변으로,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은 어디로? 차변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매출세액인 부가세 예수금이 대변에 있다가 차변으로 빠지고 매입세액이 차변에 있다가 대변으로 빠지면서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미지급금 혹은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데 얘가 납부세액이 됩니다. 27만 987원을 납부를 할 건데 언제? 7월 25일날 납부한다라고 한다면 미지급금이 차변에 빠지면서 대변에 돈을 납부를 하는데요. 실제로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에 납부를 할 때 10원 이하의 금액은 절사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할 때 10원 이하의 금액은 절사,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 금액은 자비익으로 처리한다. 27만 987원에서 7원이라는 돈을 납부할 수가 없어요. 네, 세금은 10원 단위까지만 납부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10원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있습니다. 덧붙인다면 만약에 가산세, 내가 뭘 잘못해서 가산금이 나온다. 이 가산금이 나오면 추가되는 가산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신다
라는 내용은 체크를 하나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 매출세액이 더 크다. 이 경우는 납부를 하겠죠. 지금 경우처럼 납부는 미지급금 혹은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반대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다라고 할 때는 환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환급될 때는 미수금 계정을 씁니다. 우리 향후에 조금 더 정리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부가세 신고세에 대한 예의가 조금 필요한데요. 신고세 제일 먼저 가실 건 기간입니다. 과세 기간에 따른 부가세가 나오는데 매출세액이 먼저 나오시고 매입세액이 나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을 해서 납부세액이 계산되는데요.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이나 납부세액은 굳이 하단 신고서 안 보더라도 상단에 보면 매출세 그리고 매입세, 납부세액이 차감세가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는 각각의 거래를 앞으로 뭐 매출부터 시작해서 매출, 영세, 매입 각각 거래를 입력하면서 이 부가세 신고서 각 칸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FAT까지는 전부 입력하는 데 중심을 뒀다면 저희가 뭐 TAT나 실무적인 수업을 하면서는 신고서에 대한 각 칸들의 이해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미리 부탁드리면서 수업 진행을 할 건데 매출이 되건 매입이 되건 기본적인 유형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들에 따라서 신고서에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유형별로 구분 좀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이 부가세 신고서 요약에 대한 내용은 지금 말고 제가 조금 뒤쪽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매입 매출 전표를 하면서 거래 유형에 따라서 매입 매출 유형에 따라서 여기 있는 1번 부가세 신고서의 1번 행에서부터 마지막 행까지 어떤 거래일 때 몇 번 행의 신고서에 들어가는지가 이해가 조금 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에서 상단에 보면 과표라는 부분이 있어요. 과표. 요거 선택하면 우리가 과세표준 명세라고 하고요. 이 과세표준 명세에서는 크게 전체 수익 금액도 볼 수 있으셔야 되지만 좀 눈여겨볼 건 수익 금액 제외, 이 수익 금액 제외와 계산세에 관련된 내용을 부가세 신고서의 과표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서 기본 화면에는 계산서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서 관련된 건 이 계산서 발급이나 수치 부분이 신고서의 과표에 나오고요. 또 과세표준에는 들어가는데 소득세법상 수익금으로 보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수익금액 제외에 들어가는데 대표적인 것이 간주공급, 고정자산 매각 이런 형태가 수익금액 제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익금액 제외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고정자산 매각 거래와 간주임대료인데 요거는 부가가치세 실무적인 부분 뒷부분에서 정리하면서 얘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는 걸로. 자, 우리가 교육에서 보시는 부가가치세 관련 메뉴인데요. 저희가 이 전체 부가세 부속 서류들에 대해서 모든 메뉴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 할 겁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각 메뉴에 대한 특징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시고 실무적인 작업 순서들에 대해서도 학습이 조금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할 건데 오늘 저희가 살펴본 메뉴는 첫 번째 먼저 보신 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해서 보셨고요. 그리고 세금계산 합계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신고서와 세금계산 합계표 이번 시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한번 보실 건데요. 기본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보시는 메뉴는 우리 실무 버전의 화면이신데 실무 버전에서도 똑같이 회계에서 보신다면 부가가치세 항목에서 부가세 신고서 보이시고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보입니다. 실제로는 교육용보다 신고서가 조금 더 화면이 복잡해 보이긴 해요. 이 실무 화면에서 시험에 필요한 것만 모아놓은 것이 교육용 화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요 신고 서류에 부가세 신고서도 보이시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신고서를 보셨다면 저희는 이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확인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과세 기간을 선택을 했을 때 세금계산 합계표는요.
매출 세금 계산서도 보이시고 하단 매입도 보이는데 이번 시간 매출에 대한 내용을 할 겁니다. 자, 매출 중에서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이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집계가 됩니다. 저희가 이를테면 매입 매출 전표에서 과세 매출로 과세 매출 임대한 게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매출 세금 계산서에 들어가는 금액은요. 부가세 신고서 매출세계 과세 중에서도 세금 계산서 발급분 1번 행과 연결된다, 연동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입 매출 전표에서 매출을 거래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다룰 내용은 바로 11번의 과세 매출입니다. 과세라고 하는 건 부가세가 발생하고 세금 계산서가 있다는 뜻이니까 부가세 신고서에도 가면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도 반영이 되겠죠. 뭐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부가세 신고서에 과세에 세금 계산서 과세 안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1번 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저희가 뭐 실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실 건데 기본적인 매입 매출 전표에서 과세 매출로 작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부가세 신고서에 동시에 반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과세 거래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잠깐 보셨는데 이제 실습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과세 매출 거래는 사실은 저희가 이미 FAT 과정에서도 학습을 다 한 내용이니까 기본 내용만 참고로 해서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만 확인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실습 한번 해보실 건데 저희 매입 매출 전표 열어주실 거고요. 프로그램 실행하셔서 매입 매출 전표 열어서 전표 월은 지금 저희가 해당하는 거래 7월 기준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7월이니까 2기 예정 기준에서 저희 교재 360페이지 내용이긴 한데요. 한림상사의 제품을 팔았다. 7월 1일에 컴퓨터를 팔았답니다. 자, 매출이고요. 세금 계산서 있고요. 부가가치세도 정상적으로 존재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죠. 7월의 날짜 1일이고 유형은 과세 매출 11번인데 기본적으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작성한 내용이 연결되는 연동되는 페이지가 존재한다. 자, 전체 메뉴 눌러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2기 예정으로 한번 가볼 건데 2기 예정은 7월부터 9월까지죠. 여러분들이 매입 매출 전표에 과세 매출로 입력하면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니까 자동적으로 1번 행에 반영이 되시셔야 되시고 자 전체 메뉴 하나 더 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도 7월부터 9월까지로 2기 예정으로 검색을 하시면 자 세금 계산서 반영이 되는데 전자가 있고 전자외가 있으시죠.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로 가고 전자외는 전자세금이 아닌 일반 세금 계산서는 전자외에 반영이 됩니다. 자, 저희 예제 문제 한림상사 제품을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통해서 팔았는데 매출했는데 우리 예제 전제 조건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 입력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결론은 발행이나 전송하지 말고 바로 전자 입력을 하라는 거죠. 네. 매입 매출 전표에서 과세 매출 선택하시고요. 품명은 뭘 팔았느냐? 컴퓨터를 팔았습니다. 자, 문제 수량이 80개고요. 단가가 50만원이네요. 전체 공급가액 4천만원에 부가세 400만원 나와 있으시고 자, 거래처는 우리 회사가 누구한테 팔았냐면 한림사에 팔았답니다. 이 전자세금 부분의 원칙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전자세금에서 발급해서 전송까지 하셔야 되지만 저희는 그냥 1번으로 전자 입력으로 잡을 거고요. 우리가 돈을 뭐 전체 현금 받았으니까 분계 유형은 현금으로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1번. 그러면 제품 매출 부가세 입금. 자, 전표 입력을 했는데 첫 번째 예제 문제는 뭐 기본 예제 문제니까 입력 형태 한 문제 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주식회사 베스트원에 제품을 판다 보면 컴퓨터도 팔고 뭐도 팔아요? 노트북도 팔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 품목을 매출하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복수거래라고 했거든요. 7월 2일이니까 한번 가보죠. 전표 입력 라인 바꾸시고 전표월은 2일이고요. 역시 세금 계산서 부가세 있고 세금 계산 통한 매출이니까 과세 매출 갑니다. 11번. 품명에서 상단의 메뉴에 보면
복수거래라는 메뉴가 있으세요. 자, 컴퓨터를 팔고요. 컴퓨터는 20개, 단가가 50만 원이죠. 다음, 노트북도 판매를 하는데 노트북이 50대 80만 원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품목을 지금처럼 팔았을 때는 반드시 복수거래로 간다. 이해를 하시고 확인. 그러면 컴퓨터 외 공급가입과 세액이 나옵니다. 자, 거래처가 누구한테 팔았냐면 베스트원에 팔았다고요. 다음 전자 입력 1번 칠 것이고 돈은 전액 외상입니다. 그죠? 자, 이번에 외상하시면 제품 매출 부가세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두 번째 예제까지 보셨고 첫 번째는 가장 기본 설명할 필요가 없는 두 번째는 복수거래 그 정도 유형이 되겠고 다음 예제 문제 가시면 비사업자인 박기현에게 제품을 판다. 거래처 등록하는 예제가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날짜가 세금계산서 작성 날짜를 보시면 7월 3일이시네요. 전표 올해 7월 3일이고요. 역시 매출에 부가세 있고 계산서 있는 과세 매출입니다. 노트북을 파는데요. 자, 수량은 한 대, 단가가 120만원, 부가세가 12만원 발생했습니다. 자, 거래처가 개인이죠. 박기현. 근데 박기현을 검색하시면 안 나온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처를 신규 등록을 할 건데요. 거래처 등록할 때는 전체 메뉴에서 거래처 등록해서 하고 와도 되지만 우리는 메인 매출전표에서 간편 등록을 할 겁니다. 그죠? 간편 등록을 할 건데 플러스 버튼 눌러 주실 거고요. 자, 넘어서 박기현 그러면 거래처 코드 번호 넣으라고요. 5001번으로 등록하라고 했네요. 5001번 수정 버튼 눌러서 뭘 작성하셔야 되냐면 주민번호를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개인을 거래처 등록할 때는 주민번호를 원칙은 넣어 주셔야 하시고요. 지금 우리 예제 문제에 비고란에 세금계산서에 주민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이런 경우가 나오더라도 개인의 주민번호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민번호 선택하셔서 75062712345666 그리고 사업자 번호가 아니라 주민번호다. 여기서 사업자 번호 선택하면 사업자라는 뜻이고 주민번호를 선택하면 개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확인시켜 드릴게요. 일단 하단에 확인 버튼 눌러서 등록을 시킵니다. 전자 입력 걸어 주실 거고요. 돈은 전액 통장으로 받았네요. 보통예금. 그러면 확인 혼합 버튼 눌러서 제품 매출 부가세 라인 바꿔서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받았고요. 받는 금액 총액이 132만원입니다. 자, 그냥 바꾸면 안됩니다. 조심하실 거. 통장으로 돈을 받았을 때는 거래처 수정하셔야죠. 이게 박기현이 아니라 통장이 한국은행이니까 한국은행으로 거래처 변경을 해줍니다. 거래처 관리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제가 지금 전표를 3건을 입력했는데 3건 다 과세 매출이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방금 입력한 거래들이 전부 다 과세 매출이니까 1번행에 다 반영이 되어져야 됩니다. 상단에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1번행에 9,120만원에 912만원 뜨는데요. 우측에 보면 역추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추적 기능은 K랩이라는 프로그램이 없고요. 더존에만 존재하는 프로그램 기능인데 메인 매출 전표에서 이 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나옵니다. 사업자로 발급된 게 2건, 개인한테 발급된 게 1건, 이 120만원에 12만원이 방금 입력하신 세 번째 예제입니다. 우리가 거래처 등록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래처 등록하실 때 박기현 등록하시면서 1번으로 주민기재번호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하시면 이 건은 개인이다,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다 라고 해서 따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을 거래처 등록할 때는 반드시 숫자 1번에 주민기재번 등록한다 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시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도요. 전자세금계산서냐 아니냐에 따라서 반영되는 게 다르고 또한 사업자와 주민번호 있으시죠. 저희는 지금 3건을 입력했는데 만약에 제가 박기현의 전자입력을 한번 지워볼게요. 박기현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합계표에서 조회 버튼 누르시면 자, 3건이 반영이 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의 2건과
전자 외 한 건, 그 한 건은 주민번호라고 뜻이죠. 그래서 전표 입력하실 때 전자세금 계산서일 때는 반드시 전자 입력으로 하시건 아니면 발행을 해서 전자 발행을 만드시건 하셔야 됩니다. TAT 2급 시험에서 매입 매출 전표가 나오면 전부 다 전자 입력인데 한 문제가 발행하는 내용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FAT도 동일한 형태가 되시고요. 자, 전자 입력해서 합계표에서 조회 다시 하시면 전자세금 계산서가 3건인데 그 중에서 사업자 2건, 주인번호 1건 이렇게 확인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부가세 신고서하고 세금계산 합계표도 있으시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매입 매출장, 전표 입력 장부에서 이 매입 매출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간을 7월부터 9월까지 검색을 할 때 구분 자체를 내가 매출이나 매입으로, 그래서 뭐 매출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과세 매출, 과세 유형을 과세 찍으시면 이 과세 기간에 과세 매출 유형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유형별로. 네, 이 매입 매출장은 실무에서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 보셨고요. 다음 예제 보면 네 번째 거래 예제인데 매입 매출 전표에서 보통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고정자산 매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예제 문제 확인하면 차량을 외상으로 매각한다라는 설명이 나오시거든요. 차량을 외상으로 매각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 확인 한번 해보시면 자, 차량을 판다. 취득 원가가 얼마이시고요. 취득 원가가 1,500만 원이다.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 원이다 라고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내가 차가 가지고 있는데 차량이 있는데 취득 원가가 1,500이고 이 차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요? 200이다 라고 하면 이 차의 실제 가치는 1,300인 거죠. 왜? 취득 원가 1,500에서 현재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이라면 실제 가치가 1,300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내가 얼마에 파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한다? 손실이 되기도 한다. 우리 계산서 보면 공급가액이 1,100입니다. 이 1,300만짜리 차를 1,100에 판다는 말은 이미 답은 나왔다. 처분 이익이다. 처분 손실이다. 처분 손실 마이너스 200만 원이 뜹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매각은 이런 내용을 조금 정리해놓고 분개를 하면 훨씬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자, 매입 매출 전표 가셔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표월이 7월에 날짜가 4일이시고요. 유형은 과세매출 11번 갑니다. 분명은 차량을 팔았습니다. 수량탄가 지나가서 공급가액이 얼마냐, 내가 얼마에 팔았냐라는 거야. 1,1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부가세 110만 원 누구한테 팔았느냐라고 한다면 세금계 합계표 세금계에서 보시면 우리 자동차에 팔았네요. 우리 자동차에 전자세금 1번으로 걸어 주실 거고 돈은 3번에 혼합으로 갑니다. 그러면 제품을 팔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차량 운반구를 팔았죠. 자, 차량 운반구가 취득 원가로 감소해야 되니까 1,500만 원. 취득 원가는 1,500이지만 부가가치세는 110만 원이다. 네, 1,100에 대한 10%니까 차변에 차가 208번이니까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부터 먼저 입력합니다.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상의 돈은 외상으로 매각했으니까 못 받았는 거죠. 그러면 미수금 또 외상 매출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미수금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냐 1,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공급가액 1,100에 부가세 110만 원까지 해서 1,210만 원을 받으셔야죠. 그리고 다시 차변 대변 비교하시면 차변이 작다. 그 작은 금액만큼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200만 원. 그래서 유형자산 매각은 실제로는 매입 매출 전표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뭐 기본 절차만 좀 정리되신다면 그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 과세 매출 프로세스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굳이 뭐 정리하자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 복수거래, 개인을 등록할 때 주민기재분 체크하는 거, 유형자산 매각에 대한 회계처리 요 정도인데
유형자산 매각은 향후에 학습하시면서 많이 접하실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학습을 마무리를 할 거고요. 강의 진행을 마무리할 건데 부가세 신고세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 입력된 거 확인하고 할게요. 세금 개선 합계표는 당연히 조회 누르시면 뭐 한 건 추가되겠죠. 얘는 뭐 크게 중심적인 내용은 아니시고 문제는 부가세 신고서인데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가 과세 매출만 입력했으니까 과세란에 금액은 들어가 있습니다. 1번행이 어떨 때 들어간지 이해하셔야 되고 문제는 과표를 눌러보시면요. 전체 수익 금액에서 전체 우리 그 102, 200, 000이라는 총 금액에서 수익 금액 제외, 수익 금액 제외라는 식으로 얼마가 들어가 있다? 1,100만 원. 왜? 전체 금액에서 수익 금액 제외라는 건 두 가지 얘기했거든요. 대표적인 거 고정자산 매각과 간주임대료. 네, 이런 경우는 실제로 부가가치세에서 과세 표준은 들어가지만 소득세법에서 수익으로 보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자동으로 반영되는데 이 형태 정도는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뒤쪽에 신고서 실무 내용을 할 때 조금 더 강조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 과세 매출 프로세스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세 매출과 면세 매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반복적인 학습 챙겨주세요. 저희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